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갈 장애인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장애인 3법, 즉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등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3법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세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유기적 연계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재방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3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장애의 정의를 의료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법안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장애인의 재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피해를 규정했지만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은 이를 넘어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고 장애 포괄적 접근 및 장애 주류화 조치 등의 법적 개념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주거생활 서비스 부분에서는 기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거공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거주장애인의 주거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3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 법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는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지원 등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표 발의한 장애인 3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3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평소 장애계를 위해 늘 헌신해 주시고 이번 장애인 3법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님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님 두 분 자문위원님께서 장애인 3법에 대한 장애인단체 입장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님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비롯해서 3개 법안, 아주 중요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장애계에서는 이 세 법안의 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20대에 추진되었다가 폐기가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마지막까지 거의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서 폐기가 됐던 법안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것을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우려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 22대 국회의 초반에 이렇게 완성된 법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잘 마무리돼서 장애인을 위한 법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위한 법은 현재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들은 장애인들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접근에 의한 법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굉장히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어떤 법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을 다룬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인권에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들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접근법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국내법 체계는 우리가 국제법을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비준했습니다만 우리 국내법 체계는 거기에 맞춰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마련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법의 제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정비하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요. 장애인 복지법은 1983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본법적인 종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법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인 복지법이
단순히 복지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 복지법 체계를 정비하고 아울러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이런 두 법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이제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법도 함께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법도 제정이 된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 세 개의 법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이제 제대로 그 틀을 갖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세 법안이 잘 정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비장애인들처럼 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세 법이 작동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위원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님들의 그 분발을 촉구하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이 법안이 채택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총장 강정배입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부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지원 전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3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현실적 법률 체계로 만들어주신 점 또한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염원해온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거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의하신 3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시작을 나뉘는 매우 중요한 법률안입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최근 발생한 청주 새가족 사망 사건 등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부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은 사회적 참사를 막을 작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희망으로 담고 법안 발의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 밖으로 나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집 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 또는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을 통해서 중얼생활 서비스의 법 근거가 마련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발달장애인 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는 부모의 절규를 멈출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 실태를 조사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측면에서 주거생활 서비스는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일자리와 함께 자립지원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마지막 퍼즐이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을 통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최부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발의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장애인 분야 국회의원분들이 TF를 만들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를 포함한 모든 장애에게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